며칠 전에 어쩌다가 저의 남자 조카들 중에서 막내 페이스북을 보게 됐습니다. 몸짱이 되고 싶었던지 상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는 사진을 찍어서 짧은 글과 함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몸에 근육을 멋지게 만들어서 여자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사람들은 연령대마다 신경을 쓰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는 머리와 교복이나 복장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조금 더 가면 또 몸매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외모는 그 뒤로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잘 가꾸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외모이고, 또 첫인상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특기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잘 하려고 합니다. 또 어린 세대들은 게임을 좋아해서 또래들 중에서 게임을 더 잘 하려고 할 것이고, 춤이나 노래, 악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포츠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리더십을 갖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사회로 내보냅니다. 이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되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뿌듯해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작은 사회 단위든 큰 조직이든 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다툼, 갈등이 상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노력의 결과물이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성취이거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부나 지위나 명예나 지식 등 그런 것들은 자기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고 일정 부분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어떤 말들이 오고 갑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아, 예, 그랬는데 또 묻지도 않은 자기와 연관된 이야기를 앞세워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미성숙하거나 모자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에고라고도 하는데 인식의 영역에 있는 자아입니다.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나라는 아상입니다. 내가 낸데, 내가 누군데 하는 것에서 갑질이 나오고 다툼과 싸움이 있게 됩니다. 나를 지나치게 내세울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거나 상처가 있으면 위축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현실 도피를 하거나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자아가 적절한 지점에 있어서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금방 균형점으로 돌아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석이 됩니다. 가을과 추석이 되면 들판에 곡식과 추수가 떠올려집니다. 들판에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성숙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알곡이 여물면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과 자기 낮춤을 강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안과 밖의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어 표현하지만 내면 의식에는 높은 에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낮출 뿐입니다. 명상적인 관점에서 의식되어지는 자아, 에고는 참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 덩어리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시간과 경험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할까요? 다양한 삶의 순간과 사건, 경험을 통해서 남겨지는 핵심적인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통해서 남겨지는 본질적인 배움과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의식 깊은 안쪽에 남겨지고 익어가면서 안쪽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레야식의 자리를 잡습니다.
삶의 다양한 여정을 지나며 영적 엑기스를 많이 얻는 사람도 있고 적게 얻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못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쁜 인생은 영적 엑기스가 아니라 오염된 폐기물을 자기 영혼에 남겨놓습니다. 생을 통해서 각자에게 남겨지는 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뒤쫓아 따라갑니다. 가능하면 빨리 본질을 보는 눈을 뜨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또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또 몇 살이 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바깥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 갑니다. 바깥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 안의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제서야 본질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주 짧게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 순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없었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 잠시 나의 에고가 사라졌던 겁니다. 나의 이 몸뚱아리와 진 안은 있었지만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이완하면 나와 연관된 생각들, 일과 관련된 생각의 필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스쳐 지나는 생각의 필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정리가 되면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에고는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세울 것이 없어집니다. 안과 밖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내적인 평화가 자리 잡고 거기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명상이 일정 단계를 지나면 에고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무아지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짜인 나를 벗어버린 상태에서 크고 깊은 자유와 황홀감을 경험합니다. 그 무아의 상태에서 다시 안으로 깊이 나아가면 진아인 참나를 만나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아는 모든 것에 근원과 다 있고 그리고 또한 근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고를 내려놓을수록 근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근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법무아, 에고를 내려놓고 무아로 나아감. 명상 수련의 진행 과정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